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어제 환율이 30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이건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개입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환율이 30원이나 떨어질 만한 대외적인 명분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달러가 갑자기 약세로 돌아선 것도 아니고 우리 경제에 어마어마한 호재가 터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보통 연말에는 대형 자금들이 포지션을 정리하는 기간이라 거래를 활발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보통 줄어듭니다. 그리고 딜러들도 휴가를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이브는 전 세계의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더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럼 평소보다 더 적은 돈으로도 방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지금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동안 시장은 환율이 1480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천장을 뚫고 올라가고 있었고 정부가 바로 그 지점에서 더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금지선을 끊고 실탄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정부가 소방차 수십 대를 동원해서 억지로 불을 끄려고 한 물량 공세의 결과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30원을 억지로 꺾어 놓았을까요? 단순히 환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 이면에는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 결산, 즉 대한민국 경제의 졸업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모든 기업과 금융기관의 한 해 성적표가 환율이라는 조명 하나에 따라 완전히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148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 상태로 졸업사진을 찍었다면 우리 기업들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 보이고 금융권의 건전성 지표인 BIS 비율은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정부는 그 치욕스러운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셔터를 누르기 직전 조명 수치를 강제로 조정하는 반전 시나리오를 실행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은 단순히 연말 하루 이틀을 버티기 위한 땜질 처방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진짜 의중은 연말이라는 산을 넘은 뒤 1월부터 시작될 거대한 자금의 이동 경로까지 미리 설계해 두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투기 세력에게는 공포를 주고 우리 자본에게는 아주 영리한 탈출구를 마련해 준 셈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단순히 어제 내려간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가 1월 그리고 1분기 내내 이 환율의 뚝을 지켜내기 위해 준비한 후속 카드들의 정체와 그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부의 진짜 노림수는 1월부터 시작되는 1분기 방어전에 숨어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대형 자금들이 다시 포지션을 잡을 텐데 그때 다시 환율이 튀어오르는 걸 막으려고 아주 독한 약들을 미리 처방해 놓았거든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해외 소득공제 면제 카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이나 해외 자산으로 번 돈을 한국으로 가져올 때 나라에서 떼어가는 세금을 아예 안 받거나 파격적으로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보통 해외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 하면 수익의 20% 넘게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걸 면제해 준다는 건 앉은 자리에서 수익률을 20% 이상 끌어올려 주겠다는 아주 달콤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리를 잘 쓴 게 바로 시간의 설계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 혜택을 1분기에만 100% 몰아줬습니다. 2분기에는 70%, 3분기에는 40%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혜택이 줄어들게 만들어 놨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당장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들어오면 세금 한 푼 안 받겠지만 나중에 오면 혜택이 줄어든다는 유혹인 거죠. 비유하자면 백화점에서 딱 1시간 동안 전 품목 90% 타임 세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의 투자 자금 규모가 대략 24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자금 전체가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20% 정도를 생각하면 48조인데 이 금액 웬만한 주요 부처의 1년 예산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중 절반만이라도 1분기에 들어온다면 24조 원.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는 거니 우리 외환 보유고를 받쳐주는 힘은 평소와는 완전 다를 거라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정부의 설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업들에게는 더 정교한 미끼를 던졌죠. 바로 해외 자회사가 번 돈을 한국 본사로 들여올 때 적용하는 배당 세제 혜택입니다.
원래는 해외에서 번 돈의 95%까지만 세금을 면제해주고 나머지 5%는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번에 100%로 꽉 채웠습니다. 고작 5%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 단위의 자금을 움직이는 대기업들에게 이 5%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습니다. 어차피 5% 세금 낼 바에는 그냥 해외 금고에 놔두지 뭐 했던 그 마지막 한 방울의 달러까지 정부는 이 100%라는 숫자로 뚝을 터뜨려 버린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금을 안 받으면 세수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 5% 세금 때문에 애초에 국내로 들어오지 않던 자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받지 못하던 세금을 지키는 것보다 달러를 끌어와 환율과 물가, 금리 부담을 줄이는 게 훨씬 싸게 먹히는 선택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처방들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1월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연말에 이렇게까지 힘을 썼으니 당분간은 조용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결국은 연말이라는 시기는 대형 자금들이 일단 짐을 싸고 포지션을 정리하며 쉬어가는 때거든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해도 당장은 큰 움직임이 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하지만 1월 초가 지나고 나면 잠잠하던 큰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정부가 보여준 서늘한 의지가 있으니 대놓고 반기를 들지는 않겠지만요. 1월 중순쯤 되면 이들이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하려 들 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그 파격적인 혜택들이 실제로 돈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지, 해외에 있던 달러들이 진짜로 우리 항아리로 돌아오고 있는지 현미경을 들이대고 살필 거란 뜻입니다. 만약 자금들이 정부 설계대로 대거 이동하는 게 확인된다면 2월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평화로운 시간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셔야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독한 약을 써서 억지로 열을 내린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체질 자체가 바뀌지 않았는데 약으로만 계속 막다 보면 결국 내성이 생기고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미국보다 낮은 금리가 너무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건 차후에 영상으로 제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말 현 상황과 1월 초는 편안히 보내시고 1월 중순부터 우리도 함께 어떤 일이 있을지 무엇이 변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